제주 그 여성 3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 허위로 종결한 것이 드러났는데 이때 이제 여러 사건들 경찰이 부실 수사하거나 아니면 경찰의 잘못 이런 것들이 보도가 한꺼번에 되고 있어요. 제가 볼 때는 10월이 되잖아요. 근데 중수청에도 이제 기자들이 갈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이제 검찰 출입했던 기자들이 아마 중수청 담당하고 공소청 담당하고 근데 공소청은 상대적으로 일이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중수청도 맡게 될 거예요. 근데 비교가 딱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과거에도 이 제주의 경찰들이 업무 부담을 이유로 고소고발 사건이나 교통사고 기록 조작해서 임의로 종결했던 사례 이런 것들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거 사실 시급해요. 이게 경찰 개혁기구 당에서도 얘기를 하고 대통령도 지시를 했는데 이거 추진단 만들고 무슨 개혁기구 만든다고 해서 이게 당장 해결될 것 같지 않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국회에서 행안위도 한번 해봤는데요. 제가 지금 민주당 의원들 특히나 경찰개혁 TF 이분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지금 한 2008년도부터 10년도부터 행안위에서 나왔던 경찰과 관련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싹 다 리스트 뽑아가지고 지금 현황이 어떤지를 봐야 돼요. 네네.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그 제주에서 일어났던 그 실종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네. 제가 기억나는 게 2008년도에 네. 안양인가 거기서 아동과 부녀자 이제 실종과 납치 살인 사건이 나가지고 그때 제도 개선이 좀 있었어요. 그때 어떤 제도 개선이 있었냐면 아동과 여성은 실종 사건이 접수가 되면 그 관할 경찰서장이 담당 경찰관을 바로 즉시 지정하게 돼 있어요. 그리고 그 지정된 경찰관이 범죄 관련성이 있냐 없느냐를 판단을 해가지고 탐문 수사를 시작하게 돼 있거든요. 그럼 반면에 이 실종이라는 거는 아동, 여성, 그다음에 장애인, 치매노인, 뭐 지체장애인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동과 여성이 아닌 다른 분들은 24시간 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범죄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게 돼 있어요.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성과 아동은 왜 담당 경찰관을 지정을 해서 그들이 범죄 관련성을 판단하게 했냐?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에요. 근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게 뭐냐면 그러면 만약에 그 경찰관이 일을 똑바로 안 하면 어떻게 할 거야? 그게 장민환 씨 사건인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을 더 잘하려고 했는데 이게 일을 더 안 되게 만드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학계에서 현장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왔냐면 경찰관이 종결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실종당한 사람의 인터넷 활동과 금융 기록, 휴대폰 위치를 첨부해서 내라 그랬어요.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정말로 그 경찰관의 소견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가 있는데 이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로 경찰이 모든 이 실종 사건을 담당하니까 업무 과부하다. 그러니까 소홀해지고 대충 일을 처리하니까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분들은 보건복지부에서 특사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케어하게 하자. 그래서 강력 사건에 조금 더 이제 집중하자라는 건데 이거를 누가 뭐 신경도 안 쓰다가 지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렇게 사건이 된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는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에서 행안위에서 제기됐던 문제에 대해서 빨리 리스트 뽑아가지고 좀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제도에 구멍이 드러난 거기 때문에요. 쟁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로는 왜 이거 보안 수사권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은 그리고 보안 수사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. 경찰의 담당이니까. 근데 왜 우리를 비판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 폐지가 괜찮다라고 하는 그 논리적 근거 중에 하나가 킥스 만능론이었잖아요. 네.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로데이터 입력을 이렇게 하는 순간 네. 킥스의 데이터 자체가 잘못 들어가서 이거를 우리가 검토를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킥스 만능론이라는 당시의 논리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비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짚고 넘어가는 거고 지금 현실에서 제가 자주도 말씀드리는데 이제 킥스가 국민들이 보고 있는 프론트엔드가 있고 그 사용자들이 보고 있는 백엔드가 있는데 프론트엔드고 백엔드고 둘 다 입력을 안 해요. 실제로 진짜 현실에서 입력을 안 해서 변호인 등록조차 안 하고 현사 지금 전자화가 됐다고 하는데 여전히 저희 직원들은 열람 등사를 다니고 있고 여전히 전화를 해서 검사실과 경찰에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원래 원칙대로라면 킥스에 모두 등록이 돼서 저희가 진행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이런 현실을 무시하고 킥스면 다 된다라고 했던 그 논리를 비판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고 사실 이거와 별거 이제 경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문제가 많아요.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부패 문제인 거거든요. 사실 최근에도 기사가 많이 나왔죠. 강남서에서 이제 룸사롱 접대받고 모 연예인 관련 사건을 무마해 준다거나 음주교통사고 뭐 무마해 주면서 양주 사와라 이랬던 것들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. 이거 매주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서 해서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경찰이 특히 나빠서가 아니라
너무 민생과 밀접해 있고 너무 많아서인데 이 사람들에게 종결권까지 지금 준 상황이라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빠르게 우리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렇죠. 대안으로는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게 수사 지휘권이나 아니면은 이제 전권 송치는 기본으로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경찰이 13만 명이 넘는데 그 개인의 내 사건 담당하는 경찰 개인이 좀 괜찮은 역량도 있고 그리고 신념도 투철하고 사명감도 있는 성실한 경찰이 걸리길 바라야 되는 게 아니고 제도적으로 무능하거나 부패한 경찰을 막을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 게 문제인 거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 능력 얘기하는데 사실 검경 수사권 조정 때부터 경찰의 수사 능력을 제고하자고 계속 왔어요. 그럼 2016년 제가 거의 그 법무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왔을 때 보면은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부터 권한이 늘어났고 그때부터 경찰의 수사 능력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사실 변한 건 거의 없었다. 오히려 수사 과부로 인해서 에이스들이 이제 수사 부서를 기피하는 현상만 더 심해져서 더 적체만 심해졌다.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뭐 메리트를 준다고 하는데 저는 그냥 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네. 더 결정해야 될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건 더 가속화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제가 말씀드렸던 네. 정권 송치나 수사 지휘권 부활해 갖고 검사들이 이제 직접 수사는 절대 못하게 하되 꼼꼼하게 하나씩 시어머니처럼 봐갖고 계속 그 지휘하게 만드는 수밖에 없다라고 하고 그 이거에 대한 맨날 반박으로 나오는 게 검사만 그렇게 잘났나요? 경찰도 잘합니다. 이렇게 소리 지르신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거는 성대모사한 거예요. 누가 똑똑하고 아니고가 아니라 검사들도 저도 그래요. 그러니까 초보 검사가 수사를 할 때는 별로 안 무서워요. 왜냐면 이분들이 재판을 안 가본 경우에는 오늘 나랑 조사했던 내용이 공판 가서 어떻게 쓰이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얘를 죽여야겠다라고 달려가면은 오히려 공판 가서는 그게 헛발질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근데 경찰분들 같은 게 특징이 뭐냐면 잡아놓고 조사해서 송치할 때까지 진짜 열심히 하시지만 재판 1, 2년 걸리는 거는 관심이 없습니다. 근데 그때 그거를 경험해본 경찰, 그거를 경험해본 검사가 다시 수사부서로 돌아왔을 때 에이스가 돼서 1인분을 그때 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마치 시간이 걸리는 일이다.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요. 재판 경험이 없는 네. 수사기관은 진짜 절름발이일 수밖에 네. 없어요. 마치 그 김정현 기자가 인턴 보고 이제 금수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게 왜냐면은 아니 견습이요.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. 비판을 많이 받았던 얘기인데. 아 그래요? 형사제도는 깜짝 놀라신 네. 거예요. 듣는 분들은. 아, 기자들은 수습을 괜찮은데. 금수 네. 숫자 쓰잖아요. 아니 아직 1인분을 못. 네.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. 형사제도는 결과적으로는 재판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그 경험이 없이 수사만 오래 한 거는 사실은 반쪽짜리일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지금 이 제도에서 경찰과 중수청에 있는 분들이 재판 경험을 어떻게 합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사 역량에 구멍이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휘권 부활은 거의 필수적일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를 경찰 개혁기구, 뭐 경찰 개혁 추진단 이런 거 만들어서 단기에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느냐? 이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. 지금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는 게 지금 정무승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민주당 정권이 지금 거의 10년간 얘기했었던 거잖아요. 그러면 검찰의 권한을 다 이제 나눠서 경찰이든 뭐 국가수사본부든 이런 데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럼 나눠 받는 사람들이 검찰의 역량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해 놨느냐. 그걸 구축해 놓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부랴부랴 막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민주당은 그러면 검찰 개혁한다고만 했지 개혁이 됐었을 때 나머지들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거냐. 집권 정당으로서 이거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. 너무 정확한 말씀이네. 근데 그러면 이제 경찰도 개혁 대상이 된 거잖아요.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고 경찰 개혁은 또 이게 얼마나 걸릴 일이냐. 그러니까 사실 저는 법사위에서 논의해서 형사소송법 그냥 이 그 보안사건 전면 폐지 때 우려됐던 얘기들을 사안들을 보완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리고 이제 경찰 수사 역량 제고랄지 부실 수사나 허위 보고 이런 거 막을 방안은 추진단에서 한번 다 스크리닝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국회에서 그동안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했어야 될 일을 안 해서 지금 터지는 문제 같아요. 그러니까 저도 답답한 게 이게 결국 경찰 개혁 얘기가 또 나오고 이제 다음 아이템처럼 된 겁니다.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잖아요. 왜 늘 그 검찰의 힘을 뺐을 때 경찰의 그 힘에 대한 문제제기 늘 있었어요. 근데 지금 안 하고 있다가 다음은 경찰 개혁이다. 지금 저기 강성파들이 사실 제가 아이템 생명 연장하는 느낌이 들 때 답답한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보안사건 돌려놓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는 이거 자꾸 경찰 개혁으로 돌리고 뭐 전권 송치 다른 대안들을 내는데 소위 우리 용역들도 순치되면 안 됩니다. 보안사건 돌려내라고 얘기해야죠. 국민 60%가 반대하는 걸 해놓고 지지율 올라가기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.
이렇게 뻔뻔하면 안 되죠.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의 롤백보다 오히려 만약에 수사 지휘권과 전권 송치가 합쳐진다고 한다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직접 하지 않더라도 지휘권이 있다고 하면 지금처럼 요구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쪽에서 걱정하는 직접 하는 거 너네 수사는 못하게 하지만 사실상 지휘권이 있어서 지휘에 거부하는 사람이거나 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견제와 균형을 만들어 놓는다면 만약에 그거에 대해 반항을 하려면 서류로 남기고 이의 신청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오히려 견제와 균형이 더 잘 살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롤백도 저는 뭐 하나의 옵션으로 봐야 되지만 전권 송치와 수사지휘권 부활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거에 대해서 경찰대 카르텔은 정말 싫어하겠지만 아마 좀 더 굉장히 효용성 있는 아마 보완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어쨌든 뭐 강제권은 없지만 지금 뭐 면담 확인권, 뭐 조사권 이런 거는 있는 상황이잖아요. 근데 전권 송치를 전권 송치를 하도록 하고 수사 지휘권을 주면 뭐 그런 문제들 보안 수사권에 완전히 폐지했을 때 문제를 어느 정도 그 이상으로 혹은 보완을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시급한 사안인 건 맞는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빨리 그게 무슨 외부에 자문기구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법사위에서 어쨌든 빨리 논의를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10월 달에 지금 시행되기 전에 바꿔야 된다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전당대회 때문에 좀 이게 국민들이 흐린 눈 해준 것도 있습니다. 그럼 끝났으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. 네, 그렇습니다.